승민님 2주 만에 1억 매출을 냈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매출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혹시 못 믿으실 분도 있으니까 이참에 아예 그냥 인증을 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인증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이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끝까지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제가 실력 좋고 매출 많이 나는 수강생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재능이 없어도 정말 포기만 안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2주 만에 무려 1억 매출을 달성한 그 이야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주 만에 무려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정말 레전드죠. 오승빈 수강생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브랜드 위탁하면서 2주 만에 월 매출 1억을 좀 넘긴 28살 오승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승민님 나이가 28이에요? 네, 제가 28입니다. 와, 나는 28 때 뭐 했나 싶긴 한데 진짜 대단한 성과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친구들 보면 네네네. 지금 승민이처럼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그죠. 아직 취준생이거나 다 월급 받거나 근데 아무래도 받는 돈의 액수 자체가 많이 다르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승민님께서 브랜드 위탁으로 어마어마한 매출과 성과를 내고 있는데 브랜드 위탁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 돈에 대한 욕구가 20대 초반부터 진짜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20살에 처음으로 호기롭게 해서 바로 쇼핑몰을 한번 시작을 해봤었고 그 당시에 생각보다 운이 좀 좋아서 잘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군대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하다가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돈 맛을 한번 봐버리면 이게 못 잊어요. 그래서 쇼핑몰을 했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때 내가 이거 쭉 가져갔으면 지금 내가 회사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지 않을까? 이 생각이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들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보다 쇼핑몰 했을 때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연봉을 한 달에 벌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죠. 그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이제 쇼핑몰 다시 해야겠다. 끝은 쇼핑몰이다 라는 걸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좀 온때가 맞았었나 봐요. 어쩌다 보니까 전효백 대표님을 강의를 듣게 되고 월처음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절 딱 보시더니 이번에 브랜드 위탁이라는 걸 실제로 하게 되는데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그냥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바로 결심하고 이제 이게 내 길이다 하고 바로 퇴사했죠. 좋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구나. 네. 아까 회사원 생활도 하셨다 그랬는데 브랜드 위탁을 하기 전에 한 달에 벌어들인 수익이라든가 네.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한 달 벌어서 일주일 살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월급이 한 23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핸드폰 요금 내지, 그때 회사 근처에서 월세 내지, 그리고 이제 생활비 내지, 제가 또 돈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이랑 코인 사지? 그러면은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도 안 돼. 근데 대부분이 특히 승빈님 나이 또래 친구들 보면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그 정도 수익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보다 훨씬 더 못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 위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되려나? 혹시 뭐 사기 아니야? 이런 좀 의심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승빈님은 그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저 있었어요. 강의 1일차 때부터 있었어요. 이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에이 저게 돼? 저걸로 돈이 돼? 야, 나 몰랐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제가 말씀 못 들었는데 네네. 저거 보고 솔직히 의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이제 좀 속는셈 치고 한번 해봤었던 게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큰 믿음을 준 게 아닌가? 네. 근데 의심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보니까 초기에 이제 성과가 쫙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뭔가 세상이 나를 도와주나? 이게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출도 확 나고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쉽다고? 그때 내가 전에 갖고 있던 브랜드 위탁에 대한 뭔가 의심이라든가 이게 네. 되나라는 게 그냥 확 사라졌겠네요. 그쵸. 확 사라졌죠.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었는데 하루 매출이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났으니까.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하루 매출이 200만 원?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이죠. 와, 그 전에는 월급이 220만 원인가 그랬는데 맞아요.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강의를 이제 수강한 다음에 저한테 한번 SOS 쳤잖아요. 맞아요. 제발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상황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이제 매출이 쫙 나서 이제 생활이 바뀌겠구나라고 이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판매하는 방식은 맞는데 판매가를 잘못 설정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다시 일어나 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강의 듣고 했는데 생각보다 쉬운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강사님이 말한 대로 안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매출이 안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전업으로 하겠다고 퇴사까지 한 상황에 돈은 안 되고, 그래서 생활비라도 벌자 해서 친구 따라서 택배기사 일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브랜드 위탁이라는 사업 자체를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택배기사 일이 끝나면 보통 10시쯤 되는데 들어오고 나서도 어떻게든 상품 등록해보자.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매출은 그래도 한 월에 1,000만 원 나왔나? 그래도 아예 안 나왔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오긴 했었으니까. 근데 그걸로 이제 전체적인 생활비 부담이 어려웠어서 이제 그렇게 좀 많이 힘들고 택배기사를 진짜 내가 전업으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돈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한번 좀 도움을 요청을 해야겠다. 그래서 박홍준 대표님한테 바로 전화드렸죠. 저 살려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한 번에 180도 바뀐 삶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서 삶의 또 방향성이 또 달라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뿌듯합니다. 진짜 은인이십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그죠? 막 이게 무용국절이 많았는데 맞아요. 중간에 분명히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저는 있었거든요. 네. 승민님은 하는 과정에서 이거 너무 힘들다, 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순간이 혹시 있었어요? 저는 맨날 있었죠. 맨날? 맨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뭔가 택배기사로 들어오는 수입도 있는데 그거랑 맨날 비교가 되는 거예요. 택배기사는 하루에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바로 찍히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 위탁에서는 그게 찍히긴 하지만 이 숫자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내가 집 들어가서 잠 줄이면서 이걸 했는데 그만큼 효율이 안 나오니까 이걸 그만해야 되나? 아니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든 내가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상품을 올렸고, 그 와중에 이제 저한테도 이제 도움을 요청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역시 결과가 남다른 분들은 뭔가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게 있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자, 아까 제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조언도 맞아요.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다시 잡고 매출이 확 올랐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아까 왜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되나? 의심도 있었을 거고 믿음도 맞습니다, 약했을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 이후에는 못 믿을 수가 없죠. 그때부터 매출이 5배가 뭐예요? 10배씩 이렇게 쿵쿵 뛰어버리는데, 그래서 억 단위가 되고 나서도 몇 배씩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이건 안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제가 그때도 느꼈던 게, 이제 승민님한테 한번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 승민님이 실제로 이제 결과가 확 뛰니까 저를 바라보는 이제 막 눈빛이라든가 이제 제가 말씀을 뭔가 들었을 때 네. 이제 수용하는 그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티가 좀 났나요? 티가 많이 났어.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아는데, 그 다음부터 약간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졌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런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승민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한번 오프라인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매출이 났어요? 라고 물었더니 승민님께서 저는 딴 게 아니라 강사님 강의를 계속 여러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거든요. 이거 혹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몇 번이나 이렇게 돌려봤는지,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그 당시가 제가 이제 강사님한테 SOS 청하고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그런 와중이었었는데, 저 나름대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강사님이 방향성을 잡아주셨지만 나 나름대로 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했었었는데, 그럼 강의를 한번 다시 돌아볼까? 네, 이제 새 출발하는 기념으로. 근데 이제 강의를 한번 딱 봤는데 뭐야, 나 이런 거 못 들었었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넘어갔었던 게 다시 보니까 또 새로운 내용이 들리고, 그래서 그 강의를 다시 보고, 그 강의가 이제 3일차까지 끝난 후에 바로 다시 1일차로 돌아가서 다시 봤거든요. 근데 또 모르는 얘기 또 들려요. 주의 깊게 보고 심지어 제가 적어가면서까지 봤거든요. 근데도 몰랐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고 계속 들을 때마다 몰랐었던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나 보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강의를 계속 틀어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몇 번을 봤나?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리는 게 24시간씩 매일 틀어놨어요. 몇 번 들었는지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서 놓쳤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한 게 매출이 많이 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건가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매출이 안 났었던 거를 왜 그랬을까를 그때 다시 돌아보면 내가 시킨 대로 안 했구나. 진짜 쉬운데 그 안에서도 지켜야 할 게 있거든요.
그 지켜야 할 걸 안 지켰구나. 그랬던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을 하나씩 잡아가다 보니까 매출이 뭐 10배? 많게는 뭐 100배죠? 이렇게 보면. 100배. 아니 그 심지어 잘 때도 틀어놨다면서요? 그쵸. 잘 때도 틀어야 돼요. 자면서 이 무의식이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도 틀어놓으면 일어나서 이거 있었나? 이거였던 것 같은데? 하면서 또 한번 찾아보고.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 여자친구한테 미안해요.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저거 좀 끄라고. 야, 저한테 되게 뭔가 악감정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뭔데 자꾸 저 똑같은 사람 목소리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출이 많이 나는 분들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이유가 좀 다르긴 해요. 승빈님 같은 경우는 강의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내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캐치하고 그걸 다시 적용시키면서 매출이 100배까지 뛰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누구나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건 다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 번 듣고 누가 다 100% 이해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몇 번 더 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왜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파레토의 법칙 있잖아요. 상위 20%와 하위 80%. 근데 상위 20%에 드는 사람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각각 다르죠. 근데 그 승빈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매출이 많이 나는 건지에 대해 확실히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그냥 실행에 쫙 옮긴 거. 그게 저는 승빈님이 굉장히 단시간에 억대 매출을 확 넘어갔던 비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빠른 인정. 자, 그러면 승빈님 이제는 억대 매출 된 지가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되게 여러 달 동안 계속 억대 이상의 매출을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데 브랜드 위탁을 하기 전과 지금 이렇게 억대 매출을 계속 나고 있는 요 시점을 비교해 보면 승빈님의 어떤 뭐랄까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뭐 소비라던가 가족과의 뭐 관계 혹은 여자친구의 관계 이런 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쵸. 많이 달라졌죠. 뭐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억대 매출을 내고 이제 돈이 좀 벌린다라는 게 좀 많이 체감이 됐었던 게 제가 사실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월에 20만 원이 생활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돈이면 사실 배달 음식 들어가서 배달시킬 때 싼 거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음식 하나는 시켜 먹을 수 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가장 큰 희열을 좀 많이 느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추석에 집에 갈 때 항상 이제 빈손으로 갔었거든요. 과일이랑 한 5만 원어치 과일 가게 가서 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갚을 때가 됐다 해서 이제 금 새 돈을 준비를 해서 와. 이제 어머니하고 내면서 이제 각각 드렸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회사를 여태까지 다녔으면 이런 엄마 아빠의 표정을 볼 수가 없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없었겠구나를 보면서 박홍준 대표님 믿고 하길 진짜 잘했다. 와, 근데 라고 진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케이스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브랜드 위탁 하기 전에는 저도 돈 못 벌어가지고 조카한테도 선물도 못 사주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양손 두둑하게 이제 돈을 벌어서 사실 행복한 게 나를 위해서 소비를 할 때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식사할 때도 그냥 뭐 눈치 많이 안 보고 고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제 해줄 수 있다는 맞아요. 거. 그게 정말 저는 다르더라고요. 자, 요즘에 유튜브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지재권 뭐 이런 거에 대해 되게 댓글을 많이 다세요. 이거 되게 걱정된다. 네. 경찰서 가는 거 아니냐. 뭐 고소 당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계속 물어보시는 게 많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대한 경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나 지재권에 대해서 좀 겁이 많이 났었지 지금은 굳이 겁낼 게 없어요. 경찰서 오라 그러면 가면 되죠. 네, 가서 뭐 하는 게 없거든요. 심지어 경찰서를 부르는 일도 없어요. 그냥 하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박홍준 대표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던 대로만 하면은 그런 거에 걸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지재권에 문제됐었던 거는 실제로 1년 넘게 하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만 쭉 따라가면 지재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리 다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지재권 때문에 뭐 내용증명도 받아보고 처음에 내용증명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와, 처음에 그냥 우체국 아저씨가 전화 와요. 박홍준 씨 되시죠? 여기 우체국인데 등기 하나 갈 겁니다. 등기가 올 게 없잖아요, 사실. 그죠. 올 게 없죠, 이게. 그래서 이게 올 게 왔다. 라고 해서 약간 떨면서 받았어요. 되게 무시무시한 말들 막 써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법적이 뭐가 위촉돼 있고 뭐가 문제가 되고 쭈르륵 써 있고 맞아요. 마치 너 이제 감옥 간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왜 내용증명을 보내고 원하는 바가 뭔지를 나중에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혹은 제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그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요거고 내가 이렇게 대응하면은 별 문제 없이 이제 지나가는 게 99.9%예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수강생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는 거고 제가 미리 다 시행착오를 겪고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피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문제가 됐다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경찰서로 가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가긴 가야 돼.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면 사실 경찰서 갈 일도 별로 없고 맞아요, 맞아요. 간다 해도 별 게 없죠. 맞아.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매뉴얼화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카더라 통신 이게 하면은 경찰서 가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너무 과도하게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수강생 입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재권이라는 게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어요. 저도 진짜 무서웠거든요. 아까 아.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무시무시한 말들이 막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딱 박홍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고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크게 뭐 일어났던 게 없어요. 그냥 그게 한번 오고 솔직히 좀 우체국에서 좀 죄송하죠. 불필요한 걸음을 하신 것 같아서 그 이후로 뭐 일어났었던 것도 없고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지나갔거든요. 만약에 그때 겁먹고 지금 하던 거를 관뒀다? 그럼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 루트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한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경로나 대처해야 되는 방안들을 이제 매뉴얼에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제 수강생분들이 뭔가 법적인 이슈가 있으면 제가 이제 대신 말씀드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를 다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일말의 걱정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실체가 없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걱정, 염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실체가 없는데 그래도 걱정을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회사랑 딱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수강생들 대상으로 뭔가 법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법무법인이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조언을 받아서 법률적인 자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 진짜요? 그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더 대박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예를 들면 법적인 게 가가지고 해봤자 벌금이잖아요. 그죠. 벌금이 났어. 그러면 벌금 우리가 다 내준다. 대박. 대박. 진짜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걱정들 때문에 내가 상품을 올릴 때도 주저하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될 때 주저하게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벌어야 될 돈을 못 벌게 되는 이게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끝까지 가서 벌금을 낸다 했을 때 네가 벌금 낸다. 벌금형 야. 이상은 나오지도 않아요. 최악의 경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셔라. 와 진짜 대박이다.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게? 됐어요 좀. 아, 진짜요? 됐어. 와. 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승부인님도 지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법률자문 해드리고 저희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막 안 됐어. 벌금 냈어. 그럼 우리가 내준다니까요. 승비님이 예외가 아니에요. 전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더 과감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와 진짜 큰 장점이네요. 좀 어떻게 안심이 되세요? 이제 무서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제. 다만 요즘에는 지재권이나 이런 것보다 제3자 개인정보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승민님도 한번 초기에 좀 이렇게 당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당했죠. 그때 이제 저랑 막 이게 상담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또 디벨롭이 됐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좀 민감한 이슈라서 공개된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이제 매뉴얼에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방어가 가능하다. 네. 이제 무서울 게 없는데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그 염려와 그 걱정을 다른 데서 막 유튜브 다 이상한 거 보시고 와가지고 맞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이거를 제가 그냥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뉴얼화해서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과도하게 걱정과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민님이 네. 지금은 이제 막 2억, 3억 이렇게 매출 내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이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죠. 그 중에서 정말 이건 너무 힘들었다 라는 걸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금? 아무래도 저도 이제 20대고 또 나라에서 저를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번 연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뭐 대출도 안 나와요. 이렇게 쭉 유지를 하기가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었던 게 선정산. 저는 선정산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서부터 다 물어보거든요. 이제 여쭤보고 하는데 선정산 한번 써봐라. 그래서 선정산 같은 거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 또 이제 아이디가 여러 개 있으면은 선정산 여러 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금이 흐름이 완전 바뀌었어요. 매출이 2억, 3억 이런 식으로 나도 선정산으로 어느 정도 다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정말 편하게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하면서 어려울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어려운 게 없었거든요. 매출이 워낙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힌 거군요. 맞아요. 아, 그치. 그때는 선정산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웬만큼 다 커버가 되죠.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가장 좀 걱정했었던 거는 세금. 세금이 진짜 큰 걱정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 자체가 사업가 집안이다 보니까 이런 세금 폭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긴 해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근데 이제 딱 그때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이제 러닝어넥스에서 저희가 세무사가 필요한 매출 단계가 올라오면 세무사를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여기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장을 맡기면 이미 여기 브랜드 위탁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장을 하시고 계시던 곳이다 보니까 품 드릴 게 없어요. 일정 수수료만 드리고 거기서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왜 제가 이제 세무사님을 이제 소개해드렸냐면 제가 처음에 브랜드 위탁 시작했을 때 세무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네. 우리 이제 러닝하이스 커뮤니티가 있지만 저는 그런 커뮤니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막 검색한 다음에 괜찮다 싶어서 가지고 그냥 의뢰를 한 거예요. 와, 근데 다음 해가 됐을 때 종소세를 내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번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약간 이상한데?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기장료를 내고 컨설팅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종소세를 내기 전까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내가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 그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는 세무사님을 고용했고 꼼꼼하고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세무사를 잘 고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 수강생분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죠. 진짜 마음 편합니다.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승빈님이 지금은 이제 억대셀러로 그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내가 브랜드 위탁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야, 상상하기도 싫다, 그죠? 그죠. 지금도 어디 미팅 가 있지 않을까요? 택배. 아, 맞아. 택배하고 있겠네. 특히 물 같은 거 시키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들고 뛰어다녀야 되니까. 지금보다 살이 엄청 쪽 빠졌겠네요. 인생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의 합이잖아요. 승빈님이 브랜드 위탁 강의를 듣겠다고 결정한 거. 그 선택. 그리고 뭔가 어려웠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연락하기로 선택한 거. 그런 선택들이 지금의 승빈님을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승빈님이 지금 이 브랜드 위탁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네. 누구한테 추천을 좀 해주고 싶어요? 주변에 친구들 지금 고생한 취준생인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취준생이랑 회사 월급으로는 좀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추드리는 게 브랜드 위탁 사업이에요. 왜냐면 리스크 자체도 없고 돈은 돈대로 벌려요. 하는 만큼 벌리기 때문에 진짜 회사원분들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의 수강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특별할 거 없고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회사 이제 미팅 다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생활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라서 이건 나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수강생분들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 본 게 50대 후반분?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월에 매출 한 8천, 7, 8천 이런 식으로 내고 계시고 심지어 고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그만큼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들은 이제 저희 믿음직스러운 박홍준 대표님께 말씀 주시면 바로바로 다 해결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고민할 때 지금도 지금 돈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벌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고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 정말 다사다난한 경험을 하셔서 브랜드 위탁을 듣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신 우리 오승빈 수강생분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려운 상황이 누구나 닥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승빈 멤버는 그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굴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상황을 개선하고 계속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어마어마한 매출과 성장을 이뤄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첫 삽을 뜬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사실 시작입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1억, 2억을 넘어서 3억, 4억, 5억 계속해서 성장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계속 물심양면으로 서포트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브랜드 위탁을 시작하셔서 내가 지금 현재 벌고 있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원을 반드시 창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